오늘은 7월 20일입니다. 7월 20일 좋은 아침이고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네, 오늘 뭐 장마 또 시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 많이 오고 있는데 비 피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중국에서는 폭우 때문에 또 그 중국의 그 산시성인가요? 그러면 이제 산사댐이 있어요. 네, 산사댐이 있는데 거기에 그 뭐라 그러지? 수위가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넘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일단 중국도 비가 많이 오고 우리도 비가 많이 오고 이 비에 그냥 다 좀 쓸려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비가 오는 날이면은 항상 좀 따뜻한 거 생각나기도 하죠. 따뜻한 커피 한 잔씩 드시고 네. 좋은 일들 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석 좀 불러볼게요. 네. 마할매님, 어서오시고요. 타임님, 반갑습니다. 순1334님, 세력쫄따구님, 실크로드1님, 후공님, 그리고 게스트분들 엄청 많이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상한가를 갈 것 같죠? 느낌이. 이 저항대가 지금 요 정도인데, 갈 것 같아. 그죠? 네. 여기가 지금 단기 매도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수익률 얼마나 나온 거예요? 30%네? 30% 단기로 먹긴 나쁘지 않다. 그죠? 네, 요거 차익 실현한테 해드릴게요. 오늘 팔아 먹으세요. 현재가 수준에서 차익 실현하세요. 현재가가 얼마예요? 네, 2,600원 수준? 네. 이게 이렇게 팔아먹으시면 돼요. 그냥 네, 20%대 30%대 뭐 대충 그렇게 팔아먹으세요. 그러시면 되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네, 저거 하십시오. 이게 보통 보면은 단기적 저항대 들어가면은 한 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오늘 25%뭐 30%뭐 하고 나서 상한가를 가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차익 실현 해놓고 가시면 되고요. 네. 요게 이제 그 우리가 목요일 날이었던가요? 금요일이었던가요?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아침에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 보시면 금요일 날 매매 포인트가 2110원, 네, 2110원, 그리고 2050원, 2150원 요 사이였죠. 2110원, 2110원, 2150원 요 사이였는데 뭐 매수가 이제 충분히 걸릴 수가 있죠. 저는 이제 2140원에 매수가 됐거든요. 네, 2140원에 매수가 돼가지고 장 막판에 이제 조금 올라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구나. 여기 그죠? 여기네요. 여기 네, 2140원 문자 보내드리고 좀 들어와서 딱 거기까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하기는 충분했었던 것 같아요. 12시까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차익 실현 들어가시면 오늘 단기적으로 괜찮겠네요. 못 팔으셔도 매수를 못 하셨던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네, 단기적 차익 실현. 이게 장기로 보실 때는 괜찮아요. 장기로 보실 때는 어차피 이 다시 내려오는 거 확인하고 생각하고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스윙을 같이 겸비해서 들어가실 거면 차익 실현을 좀 들어가시는 게 일단 유리합니다. 그렇게 진행하세요. 유료 리딩을 해버렸네요. 네,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요. 네, 오늘 이제 문자반 첫 번째 출동하는 날이기 때문에 출동하라 해서 이렇게 아침에 이야기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방송을 듣고 있으면은 유료 리딩하고 같이 하게 되니까 네, 조금 얻는 것도 있으시려나 모르겠어요. 네,
어쨌건 네 이러고 차익 실현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트에서 좀 지워주고요. 뭐 그동안 손실 좀 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돼요. 화신은 매도. 타이밍이 또 오면은요 매수를 또 해드릴게요. 이게 현대차라든지 요거처럼 이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현대차는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안 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매수할 때 보시면 여기서 한번 사서 팔고 매수해서 팔고 매수해서 이제 안 팔 거라고 했죠. 네, 이제는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인데 이 직전 고점 넘어가는 포인트가요 원래 정상 수준으로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항에 대한 부분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 들고서 안 팔 생각. 지금 20% 수익 나왔잖아요, 현대차가.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거예요. 다시 내려오지만 안 팔고 매수 포지션을 또 조금 있다가 잡아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를 들고 가시는 분들은 이제는 길게 예,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워낙 오랫동안 네, 요 기간 동안에 매수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종목도 나오겠죠. 근데 꼭 그런 게 있다. 그 유료 방송을 하면서도 그 꼭 막 급등하는 종목도 있죠. 아 이거는 좀 이상한데 막 그런 종목들은 매수가 안 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괜찮아요. 하시다 보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자동차 있잖아요. 그래도 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네 출석 부를게요. 서희님, 장서희님 어서 오시고요. 권명자님, 유영일님, 김차피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김엔비님, 소피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동차가 오늘도 잘 달리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레버리지 상황 보면은 네 오빠예요. 네 스나이퍼님 어서오세요. 시장 약간 약보합이죠. 살짝 밀리는 네 그런 약보합.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마찬가지 약보합 수준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뭐 나쁜 소식은 없어요. 사실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나쁜 소식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그 기대감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불안하죠. 네, 불안한 상황. 그러니까 뭐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데 이것이 딱 결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의 불확실성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화신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차익을 한 번씩 챙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가면 더 많이 가는 거고. 자 어쨌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시장 이야기. 근데 이렇게 단기 급등하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서서히 올라가면은 굳이 팔아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기에 많이 올라가 버리거나 그러면 단기에 좀 팔아줘야 되거든. 자 오늘은 네 기업 실적과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판 뉴딜 수혜주들 많이 올랐다. 이거 네. 오 200% 찍었어요. 오 축하합니다. 야 200% 수익률이면은 대단한데 그죠? 메리스텔라님 반가워요. 네 엄청 반가워요. 자주 오세요. 반혜사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오늘 현대차 이야기가 있어요. 오너회동의 모멘텀이 나올까? 요거. 일단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면 지금 현대차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이거 화신도 마찬가지지만, 네. 근데 자동차 부품주 제가 종목 진단을 해드렸죠. 네. 그래서 요거하고 현대차 요거 보시면은 오늘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많이 오르는데 대형주들 이 중심에 서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매도에 대한 의견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현대차든 기아차든 지금 저도 다 가지고 있지만
네, 요거는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 가져갈 겁니다. 굳이 안 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그때 같이 매수하신 분들, 네, 이거는 뭐 어차피 매수 타이밍을 너무나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네, 무료 방송이었든 유료 방송이었든 간에 여러분들 그냥 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현대차, 기아차는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지금 너무 급등인데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단기적인 어떤 성향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차익 실현이 들어가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들어갈 거 그냥 예상을 하고 조정 들으면 더 사지 뭐 이 생각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는 매도하지 않을 생각이니까 네, 참고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20%대 수익 또 나쁘지 않죠? 또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 포지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에 대한 관점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그냥 냅둬도 돼요. 오늘은. 사실은 오늘은 그냥 냅둬도 돼. 왜냐면 5일선 위쪽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 더 간다, 더 오른다 이런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기울어지게 되면 이런 자리들, 즉 주춤해지는 자리들이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한데 느낌, 그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나서 위에 꼬리를 길게 다는 이런 형태로 그 오늘 포지션이 캔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오늘은 고민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그냥 계속 연달아 상승 중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춤해지는 그 위치까지는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시고 잠깐만요. 아이고 들어와. 들어와. 알았어. 어이구 단풍이가 들어와서 문 열으려고 아주 난리를 쳤네요. 그냥. 우리 단풍이 밥 먹고 왔는가 봐. 밥 먹으면 얘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뭐 난립니다. 사람도 그럴 것 같아.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하여튼 뭐 배가 불러야지 돼. 지금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자, 그래서 자동차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중점적인 포지션이 있거든요. 현대차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이건 미국 이야기고 이거는 뭐 뉴딜 수혜주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결론은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예.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생각 드냐면 이쯤 되면 차익 실현 해볼까 생각 들거든요. 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요 생각적인 부분 요것만 가지고도 딱 보면은 뭐 좀 팔고 다시 살까? 아니면 이쯤에서 이제 좀 챙겨볼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이 뭘 하냐면 대체적으로 매도를 막 한단 말이죠. 네. 매도를 막 해요. 그래서 저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올라갔을 때 이런 거죠. 네. 저항대 많이 있잖아. 저항대. 이 저항대. 이 매물을 일단 넘겨야 돼요. 이 매물을 넘기는 건 어떻게 넘겨야 되냐면 보세요. 여기에 매물이에요. 매물대.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요렇게 올라가면 요거는 안 돼. 자, 매물대 올라갈 때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기에 이 포지션이 강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서버리게 되면 반드시 들어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뭐 급등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당연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요, 그거는 느긋하게 밑에서부터 치고 올리는 그런 매수가 붙어주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매물대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단박에 넘기느냐 아니면 천천히 넘기느냐 이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차익 실현이 조금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밑에서 또 사면 되거든요. 근데 밑에서 또 사도 되는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올 것이냐? 요거 아닐 것 같다는 얘기죠. 이거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아닐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훅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훅 떨어졌다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에서는 매도를 치고 들어가는 자리를 잡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훅 올라갔다가 많이 들어올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이 조금 다를 때는, 상황이 다를 때, 또 특히 이제 이 매물대하고 딱 붙어가지고 싸움이 붙었을 때는, 이럴 때는 매도보다는 조금 기다려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일단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들어오는 거 생각하고 감안하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그냥 냅두시면 돼요.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 냅두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적절한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라서, 네, 별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외의 종목들이 이제 뭐 조금 안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네, 어차피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부분 보면 차익 실현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현대차가 가면서 부품주를 같이 끌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현대차가 가면서 부품주를 끌고 올라간다.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형님이 대장이 쫄병들을 데리고 간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생각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르면 뭐가 같이 올라요? 협력사, 부품사가 같이 올라요. 맞죠? 네. 협력회사, 부품회사가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왜 이런 효과가 있냐면요, 완성품 업체가 오르면 거기에 들어가는 완성품 수요라고 해야 되겠구나. 수요가 늘면, 완성품 수요가 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늘어난다. 이거는 우리가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어요. 네,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근데 이 많은 피해를 본 내용이 왜 그랬냐면 중국 때문이거든요. 중국 때문에.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이 붙은 거야. 중국과 미국이 싸움이 붙은 건데, 이게 되게 애매하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 중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국에서 관세를 매긴 거죠. 야, 중국 제품도 관세 매겨. 이거 더 안 되겠어. 해가지고 관세를 딱 매겨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산 제품들이 관세가 매기게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판매가 잘 안 돼.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돼요? 재고가 쌓이죠? 안 팔리는 거야. 재고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판매가 안 되면 재고가 쌓인다. 재고가 쌓이면 재고 정리를 먼저 해야죠. 그죠? 재고 정리 먼저 해야 되겠죠? 재고 정리 먼저 하고 뭐예요? 재고 정리 먼저 하고 신제품을 어떻게 해요? 새 제품을 조금 천천히 만들게 되겠죠?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그 시기가, 그 관점들이 조금씩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품에 대한 수주도 늦어져요. 그럼 중국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중국이 TV를 하나 만드는데, 아니 휴대폰 하나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한국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 안에 들어가는 칩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뭐 그 겉에 프레임,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중국 상해에 가서 매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매장을 쭉, 전자제품 매장을 돌아봤는데, 이 중국에서 만든 그 휴대폰, 거기에 홍보가 뭐라고 써있냐면 삼성 디스플레이, 그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 삼성 거를 채택했다, 이런 걸 써놨더라고.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삼성 제품 같은 거야.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예. 그러면서 가격을 이제 삼성 거니까 좀 더 비싸게 받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성 거를 이제 삼성 걸 쓰고 있다라고 홍보를 할 정도라면 사실은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 네임이 상당하다고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그게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죠. 스마트폰을 쓰는데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였냐면 시장이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런 그 관점들이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애매하죠. 뭐 화웨이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래서 이 제품들이 잘 안 팔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만 돌아다녀. 중국 내에서만 돌아다녀도 사실은 크긴 커요. 그런데 중국 내에서도 삼성 거를 채택하게 되면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그 고가품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저가 폰들을 사랑하는 그런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판매량들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 또 수주량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뭐 TV도 마찬가지고요,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라디오도 마찬가지 될 테고, 또 뭐 냉장고, 세탁기 뭐 등등 다 마찬가지겠죠. 이게 다 갖다가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 그럼 어떻게 돼요? 수주가 떨어지고 실적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실적이 줄어든다고요. 실적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뭐 당연히 기업에게는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그 영향이 미치는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또는 무역 관점이 다시 좋아져서 그렇게 된다면 수주가 다시 늘어나겠죠. 그러면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챙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호재가 되는 거죠. 이게 기업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가 뭔가 수요를 많이 만들겠다 한다면 부품주들은 더 많이 수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네. 지금은 이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요 정도 3%대 4%대 오르지만 화신은 지금 상한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 잔량이 얼마나 되려나요? 100만조. 오, 생각보다 크다. 그죠?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면 끝날 것 같죠? 아무튼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급하게 오른 것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그 단기적 차익을 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관점은 그래요. 이렇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많이 올라가는 포인트 그런 포지션들이 지속적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지. 저는 이렇게 단기에 급등하는 패턴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는 우리가 한성 보세요. 한성기업 이런 거 보시면은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항에 대한 어떤 부분이 없어야 돼요. 네. 저항, 뭐 배 아프신 분들 이렇게 많어. 이제 시작인데. 그 다음에 어차피 상한가는 저게 약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서비스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또 다른 것들이 나오겠지. 네. 그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네 굳이 매도 없이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매물에 대한 부분에 부담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데서는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굳이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은 뭐 별로 상관없는데 이렇게 그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내려오면 좀 기분 나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차익 실현도 같이 들어가시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분명히 달라요. 저항대를 두고서 상한가를 가는 것과 저항가를 넘기면서 상한가를 가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급등에도 다른 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추세적인 부분을 같이 끌고 가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근데 밑에서부터 빵 하고 올라간 것은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성기업하고는 좀 다르게 화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한성기업도 좀 더 보셔도 되죠. 뭐 이거는 근데 100% 나왔기 때문에 절반은 차익 실현하고 가시면 좀 편하지 않으실까요? 네. 그렇지 않나? 요것도 지금 보면은 뉴딜인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뉴딜인가 뭐 이쪽으로 다 엮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은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다 그런 것 같고, 글쎄, 네. 왜 올랐는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 올랐니?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성 얘가 뭐가 저런 게 있나요? 그 수소, 자동차 이쪽인가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한성도 재료를 그런 거 잘 몰라요. 네,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한번 봅시다.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식료품인데 최근에 뭘 한 게 있을까? 네, 그냥 어묵. 네. 나도 이 어묵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결혼하면은 결혼했는데 겨울이 되면은 좀 하지 않겠냐. 제가 굉장히 그 어묵탕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좀 따끈따끈한 그런 국물 그리고 소주 한 잔 이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데 한성기업이 바이든하고 동문이라고. 그러면 미국 대선 관련주네요. 그럼 더 오를 수도 있겠다, 그죠? 다른 거 없이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그 수소나 이런 거 아니고 바이든.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아는 분들도 되게 신기하다. 네. 여기 써 있구나. 미 대선 테마주에 게맛살이 왜 나와? 니들이 게맛을 알아? 이 게맛살이 왜 나와? 이거.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굉장히 저거죠. 그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 힐러리. 네. 힐러리 테마. 힐러리 테마가 뭐였냐면 그때 무슨 기업이었지? 재료가 뭐였냐면요. 힐러리하고 그 어떤 공식 석상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그 회사 대표가 참가를 했는데 힐러리하고 악수를 한 거야. 네. 악수를 한 게 이제 사진에 찍혀서요. 힐러리 관련주다 해가지고. 이게 네. 참 뭐 그거 보면 신기하죠. 네. 이번에 그 바이든 전 부통령이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더 우세하다라고 되어 있죠.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이제 고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트럼프도 보통 보면은 한 번 더 해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미국은 딱 2번 하면 끝나는 거니까 한 번 더 해먹고 싶을 텐데 이게 워낙에 이제 벌려놓은 사고들이 좀 많죠. 벌려놓은 사고가 많고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도 써 있지만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에게 크게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도 힐러리하고 굉장히 근소한 차이였던 거 생각해 보시면 뭔가 이제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트럼프가 표심을 잡으려면 흑인들한테 등을 돌려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기 뭐 과도한 어떤 시위 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과도한 진압으로 인해서 흑인이 한 명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경제, 이것도 뭐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 막 그냥 힘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느끼는 부분들은 그래요. 지수는 뭐 최고치를 찍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느끼는 체감 지수가 굉장히 그지 같다는 얘기죠. 굉장히 그지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뭔가 이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나는 이 동문이라는 거 동문이라는 거 이게 진짜 이거는 정말 웃기는 것 같아요. 동문인데 뭐 어쩌라고. 네, 이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네. 여기서 이제 근데 동문도 여기서 법학학 박사학이래요. 여기는 경제학부, 여기는 법학. 이게 다르잖아. 그냥 대학교를 같이 다녔다. 그럼 나도 뭐 우리 대학교 다닌 그 있거든요. 누구지?
연예인 누구였더라? 네. 나도 걔랑 뭐 그거게? 네.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 동네에 사는 연예인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런 연예인. 네. 지난번에 아니, 우리 동네 저기 파주잖아요. 파주니까, 뭐, 김정은 관련주 하면 이제 성투사도 상한가 치게. 네. 이거 되게 웃기는 거죠. 근데 이게 심리예요. 네. 그냥 그렇게 엮이면 가면 가는 거예요. 엮이면 엮이는 거고, 가면 가는 거기 때문에, 요게 사실은 되게 웃기기는 한데,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래서 사실 테마가 이렇게 한번 붙게 되면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약이라든지 신약 또는 뭐 기타 등등 다른 내용으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어서 오세요. 사실 신풍제약도 그렇거든요. 신풍제약도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근데 신풍제약도 이거 지금 말라리아 치료제, 말라리아. 네. 말라리아. 누가 뭐 또 이런 거 들으면은 뭐라 할 수도 있어요. 야, 이것도 어차피 신풍제약을 잘 모르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사실 신풍제약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 뭘까요? 이거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치료제잖아요. 치료제. 이거 지금 말라리아 치료제가 이제 뭐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렘데시비르가 나온 게 여기였어요. 4월달. 네, 4월달. 그래서 렘데시비르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시판이 되면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적용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되고 이 치료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백신과 같은 부분들은 이제 다른 쪽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렘데시비르는 치료제인데 그럼 얘하고 관계가 있느냐? 아니죠. 얘하고 렘데시비르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오히려 파미셀이에요. 근데 파미셀의 주가는 잘 못 가. 근데 신풍제약만 올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얘는 말라리아고 그 다음에 렘데시비르는 에볼라예요. 분야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나오는 것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또 다른 기대감이 있겠죠. 얘도 뭔가 할 수 있다라든지 얘도 뭔가 나올 수 있다라든지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비정상적이죠. 네.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시면 되긴 되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계속 따라가면서 매수해도 되느냐?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매수해도 벌써 굉장히 큰 수익. 어제 종가에 매수했어도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그럼 이걸 보고 있으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 10%가 어디야? 20%가 어디야? 이 생각하면서 매수를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데서는 매수 들어가시면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더 올라가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요.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거의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변동이 생기고 대체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모양새들이 좀 안 좋게 변하긴 하는데 10개 중에서 7개 정도가 저런 자리에서는 조정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더 올라가더라도요. 더 올라가도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3개 정도가 좀 다르게 변화가 생겼다. 2-3개 정도가 더 올라가더라.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더라.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2-3개 때문에 전략을 바꾼다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세운 전략대로 갔을 때 그것이 나의 어떤 생각과 조금 다르게 움직였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정석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많은 것, 되도록 많은 것을 조금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향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덩어리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게 경우가 많이 있죠. 경우의 수가 한 대여섯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여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경우의 수 중에서 확률이 높은 것을 찾으란 말이죠. 즉 예를 들어서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 잘 가더라. 눌림목에서는 잘 가더라. 뭐 아니면 이제 양봉이 뾰족 튀어나오면은 잘 올라가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 나온 것들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거죠. 변동이 좀 생기더라도 그런 것들은 가지고 가도 괜찮은 거고. 자, 5일선 깨지 않으면은 위에서 변동이 나오더라도 괜찮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것들을 계속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전 종목 차트를 돌아다보면서 보세요. 종목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아닌데, 이런 것들은 좀 아닌데, 급등을 어디서 했는지 봐야 돼요. 급락을 어디서 했는지 봐야 되고요. 네. 급등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데서는 급등세가 나오더라도 좀 막히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올라서게 되면 좀 좋아지겠구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항대가 항상 존재하는 것들은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저항을 끼고 상승하는 것들은 차익 실현을 같이 들어가면 좋다는 얘기죠. 들어오니까. 그러면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싸게 일단은 살 수 있어요. 더 낮추게 더 많이 간다면. 네. 화신에 대한 전략을 제가 드릴 때 요거는 이제 보여드려도 되겠다. 그죠? 이제는 뭐 다 했으니까 제가 리포트를 어떤 식으로 해서 드리냐면요. 어휴 깜짝이야. 개새끼야. 그만해. 확진자가 많은데 사망자가 적은 이유. 근데 그게 꼭 말라리아 때문인가요? 글쎄, 그거 잘 모르겠다. 그죠? 리포트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이렇게 드려요. 여기 이제 종목 리포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냥 한번 공개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성투자 룸에 가시면은요. 종목 리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네.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고요. 이렇게 매수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저항대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짜 저거. 그래서 이 박스 엄마! 개가 짖으면 어떻게 된다고? 네. 개가 짖으면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 그죠? 가격이 좀 싸지면서 효과가 좀 생기게 되면 네, 지금 같은 때는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뭐 구충제. 네, 뭐 암에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구충제 관련주들 막 뛸 때 그런 것들처럼 네, 뭐 효과가 있다 그러면요. 그죠?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 네, 추가 상승시 1차 2,300원대 박스 상단 터치. 근데 사실은 이제 2,500원, 600원대 넘어가게 되면 좋은 흐름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추가 상승 시에는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단기 급등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이고요. 저점 지지 이렇게 되어 있고 2,500원에서 2,500원 아래쪽 2,110원 정도 2,110원 그러니까 요 정도니까 2,150원에서 2,110원 요 사이에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 뭐 이제 뭐 이런 것들 다 얘기가 됐습니다. 2,300원 돌파해서 3,000원대 매물 포인트 아까 그 매도에 대한 부분들 이게 서서히 올라가면은 적당하게 매도를 좀 들어갔을 텐데 이게 급하게 올라가서 여기 요 시점이 이제 매물 포인트예요. 그래서 매도 관점이 나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자세하게 써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증권사 리포트처럼 막 이것저것 막 써드리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왜 이런 종목을 사야 되나, 왜 이걸 사야 되나, 왜 이것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거는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는가, 그 정도까지만 딱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종목은 문자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뭐 오늘도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요. 그냥 천천히 볼 거예요. 그리고 물려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사면 물리는 거지 뭐. 일단 사면 물리는 거예요. 사면 사면 물리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시간 두고 천천히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급할 거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수혜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언가 이제 들어간다, 무언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목들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면 거기서 이제 급등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대형주보다 주인공인 대형주보다 오히려 달라붙어 있는 부품주가 훨씬 더 많이 상승한다. 이 효과는요 굉장히 간단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를 볼 때 대형주와 중소형주와 나눠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런 관점들 많이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1% 오르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협력사인 뭐 기타 A라는 기업이 30% 오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나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1% 오른다. 그러면 시장은 0.3% 정도 상승합니다. 코스피 시장은요. 근데 만약에 이런 화신 같은 종목이요. 지금 이거 시가총액 얼마 안 되죠? 시가총액이 900억, 1000억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한가 한다고 해서 시장이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라는 거라기보다도 그냥 시장을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 주식에는 정답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있지만 대형주보다 부품주가 훨씬 더 많이 상승한다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대형주가 더 많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안정적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밀어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효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즉 대형주에 쏠리는 어떤 매수의 어떤 매기보다도 중소형주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되어 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중소형주에 확 들어간다는 얘기죠. 확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이 쭉 진행될 수 있는 모양새. 더 많이 오르는 모양새.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죠. 이건 왜 이렇게 돼요? 같은 테마인데 얘는 왜 5%밖에 안 오르고 얘는 왜 20% 오르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 지금 내가 매수를 했는데 종목이 마이너스가 나왔어. 근데 왜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왜 이거 마이너스가 났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해죠. 지나가고 나면 다 그런 자리들이 다 축복된 자리다. 좋은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인 조정을 알면서도 보유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네. 더 올라갈 것을 알면서도 매도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현대차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오늘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책 수혜이기도 하지만 뭐가 있을까요? 오너들의 회동이라고 하죠. 회동. 내일입니다. 내일. 화성시 어디 공장을 했는데? 네, 경기도 화성시. 네. 화성시. 경기 화성 공장에서 만난다 이거야. 네. 이디용 부회장하고 정기선 부회장이 서로 만나요. 지난번에도 만나가지고 뭐 같이 콜라보를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다가 삼성 거를 갖다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반도체를 넣어서 뭐 어떻게. 네. 현대차 입장에서도 삼성하고 같이 하면 부담될 거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현대차와 같이 하면 부담될 게 없겠죠. 물론 이제 다른 활로들도 많이 찾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너들의 회동에서는 이 기업들이 서로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이 두 가지 부분이 딱 붙어가지고 뭐 전기차를 만들든 뭐 미래차를 만들든 커넥티드 카드를 만들든 뭐 등등등 뭔가를 만들어냈어.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이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삼성이 만약에 현대차에다가 어떤 그 음성 인식 모듈을 하나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럼 삼성이 이 모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협력회사에게 발주를 내야 되겠죠. 그 효과거든요. 현대차는 네 거기에 들어간 뭐 프레임이 됐든 아니면은 뭔가 이제 연결고리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또 발주를 내야 될 테고요. 부품주들이 가지는 효과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큰 테마를 보면서 옆으로 막 가지를 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하고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사실 그거 알기 어려워요. 알기 어려워. 이미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보이는 거라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큰 테마가 형성되면 연결고리가 있는 작은 테마들을 작은 종목들을 같이 봐야 하는데 이것을 잘 알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업종주를
살펴보세요. 자동차 쪽이다 이거야. 그러면 자동차 쪽을 한번 볼게요. 자동차 업종. 이 자동차 업종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조회 해가지고요. 업종 지수 구성 업종 그래서 운송 장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쪽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자동차 종목들을 이렇게 보는 거야. 오늘 살만한 게 뭐 있지? 이런 거. 자, 볼게요. 오, 이런 거 S&T 모티브 나쁘지 않네. 네, 그럼 이런 거 한번 괜찮은 포인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현대차나 이런 것들과 관계가 또 있어야지 돼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보면 되지. 그다음에 S&T 중공업, 이거 아닌 것 같고요. SG 충방,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봐 나가는 거예요. 기아차, 당연히 좋아. 대부품, 이거 해양, 대우선에 이건 다 필요 없겠죠? 대형광은 필요 없겠죠? 네.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잘 갈 것 같아. 그러네. 잠깐만요. 만약 지금 현대차가 잘 갈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하나씩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황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현대차에다 뭔가 납품하는 그런 회사도 있겠지. 모토닉 같은 경우는 지금 잘 가고 있네요. 그죠? 이런 건 나쁘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미쳤구나 이거. 이거 끝났다고 해야 되겠지. 타이밍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현이와도 관련주죠.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근데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시면 좋겠네. 근데 뭐 딱 보고서 이제 우리가 차트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내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은 이제 나오죠. 네, 하시다 보면 네. 체시스는 약간 반도체 쪽인 것 같은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괜찮게 됐네. 태어물산. 뭐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간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그런 식으로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좀 필요하다.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가 좀 필요하다. 뭐가 좀 이슈가 되었다. 뭐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부분은 찾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종목을 찾아내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 오너 회동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현대차를 더 모멘텀을 키우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현대차를 더 끌어올릴 거고요. 삼성전자에게도 나쁜 소식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제 윈윈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서로에게 서로가 발주를 내주는 뭐 그런 식의 형태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으로 보게만 되더라도 이 테마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삼성전자보다도 현대차가 더 강하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왜 그럴까요? 하려고 하면 그게 끝이 없죠. 네. 삼성전자보다도 현대차가 더 강하게 가는 이유는 뭘까요? 현대차는 삼성전자보다 더 조금 올랐고, 그죠? 또 경기 민감주이고 더 민감해요. 네, 더 민감해. 얘는 스치기만 해도 막 울잖아. 그지 않아요? 현대차 요즘에 왜 그렇게 그냥 경보기가 그냥 말썽이야. 삑삑 그냥 스치기만 해도 막 그냥 울어대. 민감해. 왜 그 민감한 거 그런 거 있어요. 민감한 애들. 네. 더 깊이 얘기하지 않겠어. 네, 경기 민감주. 그리고요. 정책 수혜주란 얘기죠. 경기 민감주이면서 정책 수혜주이면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이슈들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덩치가 더 작아요. 이것도 이슈가 될 수 있죠. 덩치가 더 작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식으로 시총 1, 2위권 막 다투고 막, 네. 물론 삼성전자가 넘사벽으로 크긴 컸습니다만은, 그래도 현대차도 시총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 근데, 지금은 덩치가 더 작죠. 삼성전자가 워낙 글로벌로 커져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네. 현대차 그룹 하면 다 알아주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한 관점들은요, 오늘 회동에 대한 모멘텀 나올까? 나옵니다. 이거는 정책과 함께 두 기업들 간의 이슈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당연히 그렇게 될 테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어떤 수혜가 정책과 이런 대기업과의 연결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파생되는 그런 수혜들은 작은 기업들, 협력사들에게도 굉장히 강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려면 업종을 뒤져봐라. 그래서 현대차와 연결고리를 찾아내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현대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팔지 않고, 네, 들어오는 거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겠다. 네, 그 얘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뭐 현대차를 100% 수익 만들기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뭐 우리가 10만원 아래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쉽진 않을 겁니다. 20만원 가야 됐잖아요. 쉽진 않겠죠. 근데 불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불가능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목표 가격대 보면 25만원, 뭐 3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고점 넘어서 더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동안 근데 워낙에 조정을 좀 많이 오랫동안 받아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조금 다른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현대차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차례대로 이야기할게요. 혹시라도 뭐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은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우리가 방송 시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빼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워야 되겠지. 세 번째 것부터 하니까 좋네. 네. 자, 그럼 1번부터 갈게요. 네, 기업 실적과 경기 부양치. 이거 미국이에요. 미국 이야기. 기업 실적과 경기 부양치. 사실은 미국 시장이요, 불안정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다우지수 한번 보고 올게요. 어디 갔지? 해외. 나스닥, 다우지수. 나쁘진 않아요. 네,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는 나쁘지 않아. 근데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그게 신나거나 막 좋거나 막 많이 올라갔다거나 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유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 기술주 위주의 그런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나스닥만 신고가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다우지수나 이런 쪽은 별로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다우지수 성격이 있어요. 다우지수는 뭐예요? 경기를 탄다. 나스닥은 재료를 탄다죠. 이거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경기를 타고 코스닥은 테마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 두루두루 얽히고 설키고 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보통은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경기를 타고 재료를 타는 그런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상황을 좀 볼 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종목을 공략하는 포인트나 대응을 하는 전략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성격도 다르고요.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잘 못 간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기 보자. 다우지수가 못 간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다우지수가 잘 못 가. 그러면요. 아, 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오케이. 나스닥이 잘 못 가면요. 그러면요. 아, 뭔가 사건이 터졌구나. 요 차이가 있어요. 요 차이가. 아, 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네. 아, 뭔가 사건이 터졌네. 이게 별거 아닌 거지만 굉장히 뭐 미세한 차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경제 뉴스를 항상 보잖아요. 시황 보고 이슈들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지금 경제 상황이 또는 뭐라 그럴까 경제 지표 뭐 이런 것들이 뭐 좋다 안 좋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경제 지표가 좋아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다우 지수가 더 강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나빠 그러면은 다우 지수가 약해요. 다우 지수가 강할 때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할 테고요. 다우 지수가 약할 때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겠죠. 그리고요. 그런 경제 지표와 관련 없이 뭔가 치료제가 나왔어. 뭔가 이슈가 터졌어. 뭔가 뭐 상품이 뭐 엄청난 게 개발이 됐어. 뭐 등등 나오게 되면 나스닥이 강합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나스닥이 강할 때는 다우 지수가 약하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 우리나라 수출입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뭐 수출 경기가 좋아졌어. 우리나라 흑자를 많이 만들어냈어. 뭐 기타 등등. 네, 뭐 정부 정책이 큰 게 나왔어. 거의 대부분이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뭐 무슨 테마가 있어. 뭐 어디서 뭐 지진이 났어. 아니면은 뭐 인천 수돗물에서 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인천 지역이죠. 인천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어. 뭐 등등 이런 거 나오면은 코스닥이 움직여요. 개별주 테마로. 근데 그 재료가 크면 클수록 더 커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에볼라라든지 그런 질병 같은 게 나왔을 때도 그 코스닥 쪽에 뭐 안국약품 이런 것들 엄청 올랐잖아요. 뭐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어느 한 테마 집단군이 형성하게 되면은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죠. 이게 돼지 열병 뭐 이렇게 되면 또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테마를 통해서 움직이는, 재료를 통해서 움직이는 성격이 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잘 못 가고 불안정한 이유는 뭐가 있겠느냐?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라고 보면 돼요. 네, 어서오세요. 네.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경기에 대한 부담감. 기업 실적이 좋다, 나쁘다? 잘 몰라. 네. 왜냐면 실적 발표 이제 할 거잖아요. 이제 실적 발표 할 거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대신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대신에 생각할 것. 우리가 생각할 것. 이번 기업 실적은 완전 개판이에요. 단풍 한번 치죠. 멍멍. 안 해? 이번에는 안 지죠? 안 짓는데. 개판이에요, 개판. 네. 이번 기업 실적 완전 개판이에요. 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전망했다. 이해하세요? 이번 기업 실적은 완전히 개판입니다. 기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사실.
실적이 나빠도 그냥 그런가 보다. 워낙 개판이니까 뭐. 네. 사실 요즘에 자영업자들 어떠세요? 매출 잘 나오세요? 술집은 그냥 다시 원상복귀 된 것 같더라고요. 술집은 잘 되더라. 근데 기타 이제 스터디 카페라든지 어떤 분 인터뷰한 거 봤는데 막 스터디 카페에는 사람 자체가 없잖아요. 요즘 뭐 헬스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집단 시설에서는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근데 커피숍이나 뭐 스타벅스 이런 데는 뭐 넘치더만, 네, 커피숍, 술집 뭐 이런 거 이런 데서는 네, 다 잘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샵을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1인 자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 먹는 거 그런 거 아니면은 요즘에는 그냥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네. 그러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이게 집단으로 와가지고 또는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서비스 이런 쪽에서는 네,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강연회 이런 거 다 막혔잖아요. 여러분들 강연회 해야 되는데 네, 강연회도 한번 해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 보고 설명 들으면은 진짜 재밌을 텐데 이 온라인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은데 참 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 실적은 완전히 개판이에요 라고 일단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개판이다 그러면 사실 기대감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대감이 없죠. 해야죠. 우리도 해야지. 어디서 할까요? 강연회 꼭 해야죠. 서울에서 한번 합시다. 저 강연회 되게 좋아해요. 네. 강연회. 제가 그래도 전문가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강연회를 100번 정도 한 것 같죠? 100번 정도 한 것 같아. 뭐, 많이 할 때는, 이렇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뭐 이런 거, 그때 SK 다닐 때 그걸 좀 많이 했던 것 같다. SK에서 그 강연회를 좀 많이 잡아가지고, 전국구로다가 그걸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아니, 뭐, 어쨌든 강연회 꼭 해야죠. 아마 내년쯤에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올해는 안 될 것 같죠? 올해는 강연회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더라도 겨울에 백신 다 나오고 예방주사 맞고 만나야 되지 않을까? 마스크 나는 벗고 여러분들은 쓰고 뭐 어쨌든 네, 강연을 꼭 한번 해요. 네. 하면은 이제 보다 네, 좀 더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좀 더 쏙쏙 잘 들어와요. 우리가 온라인 인강 듣는 거하고 학원에 직접 가서 배우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강연에는 한 번도 못 보셨을라나? 제가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3년? 네, 여기 직장인으로 살게 되면서 강연회를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현역으로 나왔으니까 네, 강연회 또 해드려야죠. 네. 자, 어쨌든 네, 그래서 이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실적 발표 때 어때요? 실적을 발표할 때 어때요? 그러면 기대감이 없어. 그럼 실적 발표할 때 아무 생각 없지 뭐. 아무 생각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 달에 보너스 안 나온대요. 그러면 월급 탈 때 뭐 뭔 생각 있어요? 아무 생각 없지 뭐. 뭔가 보너스를 준대라고 했을 때, 야, 얼마나 들어왔냐, 얼마 더 들어왔냐, 뭐 이거 알고 있지만 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이야. 근데 거기다가 보너스 100만 원이 더 나온대요. 그러면, 야, 이번에는 500이 아니라 600을 받겠구나. 그런 기대감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들여다보게 되지. 월급날 자꾸 통장 들여다보게 되고. 근데, 그냥 아무 날도 아니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주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 뭐, 볼 거 없죠. 그냥 뭐, 왜 들어왔겠지 뭐, 이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사실 큰 영향보다는 좋은, 나쁜 거지. 사실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근데 왜냐면 이제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좋게 나왔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 이번에 실적 별로 안 좋을 거래라고 얘기했는데 실적 좋다고 나왔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 좋겠지 뭐. 뭘 어떻게 돼. 엄청 좋을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 뭐 마이너스 100만 원일 것 같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얼마나 좋아. 네.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근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긴 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쁘게 나와버리면 네? 정말 나쁘게 나와버리면 잠깐만요. 정말 나쁘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고 있었지만 실망하는 거야. 아, 정말 망했구나.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냥 자포자기해버리는 거죠, 뭐. 아, 정말 망했구나. 아, 정말 끝났구나. 이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알고 있지만 실망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말이에요. 좋게 나오면 괜찮은데 나쁘게 나오면 정말 경기가 안 좋을 것 같구나라고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아직 지표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서 오세요. 네,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핵심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네, 자주 오세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주 놀러 오세요. 네. 안 잡아먹을 거야. 자주 오세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불확실성, 경제 활동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를 다뤄줘야 돼요. 이게 뭐 아시겠습니다만 소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또 미국이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경제 1위, 네,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추격하는 게 불편했었던 거고요. 네, 그런 내용들인데 계좌가 수익이라서 좋으세요? 계좌가 최근에 좀 많이 좋아졌죠? 근데 시장이 많이 안 올라도 계좌만 잘 오르면 돼요. 좋으시네요.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 좋으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 네. 그래요. 수익 많이 내세요. 앞으로 이제 더 좋을 거예요. 네.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 이제 더 좋아지겠지. 지금 그러면 좀 답답하다, 뭐 주도주가 어디서 나오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조급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조급해 하지 마시고, 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하던 대로 잘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 합니다. 경기 부양책.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 부양책. 경기가 지금 어려워? 그러면 좀 지원해 줄게. 이거거든요. 네. 경기가 좀 어려워? 자랑하러 오셨구나. 자랑 많이 하고 가요. 그런 것들은 전염돼. 이제 그 좋은 기운들은 막 전염이 돼서 많이 좋아질 거예요. 네, 자랑 더 하고 가세요.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거 많이 자랑하세요.
아이고 배야 이렇게 하게. 아니에요. 여기서라도 자랑해야지. 그래요. 그래서 경기부양책은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 여기는 뭐 다 같이 공감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지금 뭐 돈이 부족해가지고 못 간다. 아니면 뭐가 어때서 못 간다. 뭐 어디가 나빠져서 못 간다. 뭐 다 그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지원해줄게.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뭐 중소기업에서 지금 보는 부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그 내용들이 뭐 자금이 막혀서 또는 수주가 안 나와서 지금 뭐 장사가 잘 안 돼서 다 어려워.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그 전 국민에게 나눠줬었던 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지역 경제가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었잖아요. 그 뭐 방문 못하게 하고 막 그래서 근데 재난지원금 딱 풀어주면서 그 효과가 10만 원씩이지만 그걸 쓰면서 굉장히 좋아졌더라. 지역 경제가. 그러면은 사실 이게 뭐 국가에 있는 돈으로 갖다 푸는 거지만 억지로라도 이제 돌리게 하는 거거든요. 억지로라도 돌리게 하는 거라서 이 억지로 돌리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실 내용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래요. 부양책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뭐 지금 당장은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면 경제가 살아날 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지만 지속성이 될 때, 지속성이 만들어질 때 강력한 상승을 주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반드시 부양책을 사용한다. 근데 이게 그러면 부양책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겠죠? 부양책 사용하면 돼. 쓰면 되거든. 문제 없지 뭐. 그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 부양책 쓰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되게 웃기는 거죠? 별게 다 웃기는 거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양책을 쓰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른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겠다. 미국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책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이 미국 정부가 제시한 이 안건에 대해서 공화당은 찬성하겠고 민주당은 반대하겠죠. 정치적 이슈입니다. 이것은.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근데 굉장히 웃기는 게 부양책에는 모두 다 동의한다. 모두 다 동의한다. 왜냐면 이 경제부양책, 경기부양책을 반대하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 경기부양책 멀었어. 괜찮은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혼나요. 그러면은 다음 대선에서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기부양책 당연히 써야지. 동의합니다. 그런데 네가 사용한 그 방법은 좀 아닌 것 같거든. 이런 거. 지능적 안티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 공화당이 이 실업자들에게 뭐 100만 달러를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야 100만 달러가 그게 말이 되냐. 50만 달러만 줘라. 그리고 나머지 50만 달러 다른 데다 쓰자. 이런 반대죠. 하기는 하는데 나는 너랑 생각이 달라. 이거. 하기는 하는데 너랑은 생각이 달라. 어떻게 생각해요? 하기는 하는데 생각이 달라.
짜증난다. 그죠? 이게 나는 너랑 생각이 달라. 이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국회를 통과해야지. 네. 의회를 통과해야지 결정이 돼가지고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통과가 안 돼. 하기는 한데 그럼 열받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 월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 보너스를 주기는 준대. 근데 언제 주시 이사진들끼리 싸우고 있대. 사장님은 뭐 이제 그 100만원씩 주자. 그런데 이사진에서는 50만원씩 줘요. 그래갖고 서로 이견 차이가 있어.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언제 줄지 몰라. 이번 주에 결정이 되냐? 아니면 다음 달이냐? 아니면 내년이냐? 뭐 이렇게. 결정이 안 된 상황이 되게 되면 그럴 수도 있대. 아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작은 사안이면 모르겠는데 예. 작은 사안이면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작은 사안이면 모르겠는데 큰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경기부양책을요. 나 좀 지원해줘. 나 되게 힘들거든. 나 조금만 지원해주면 안 될까?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알았어 도와줄게. 당장 급해 죽겠는데 도와줄게 말만 해놓고 소식이 없는 거야. 아 나 그거만큼 짜증나는 거 없더라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누구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어. 야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그래 빌려줄게. 그래 뭐 계좌 뭐뭐뭐에다가 얼마 좀 넣어줘 해가지고 얘기가 됐어.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와. 전화했지. 언제 돼? 넣어줄 수 있어? 금방 넣어줄게.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와. 난 당장 필요하거든요. 근데 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씨 안 주는 거 아니야? 아씨 뭐야 이거 어떻게 해? 큰일 났네. 건물주님 어서오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뭐 돈이 많아서 돈을 빌릴 일은 없으시겠죠? 네. 근데 당장 필요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네 저한테 용돈 좀 주세요. 알았어 줄게. 오늘도 안 줬어. 알았어 줄게. 내일도 안 줘. 알았어 줄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당장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재밌는 오락을 사야 되는데 돈을 안 줘. 그러면요. 화 나지. 그리고 주는 거야 많은 거야 막 불확실성 막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은 정치적 견해가 서로 일치가 돼서 의회를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나 이렇게 집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해주긴 한다는데 언제냐? 언제쯤 될까?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말 많았죠. 그냥 주면 주는 거지 뭘 그렇게 또 뭐 얼마를 주네 어떻게 주네 뭐 시행 방법에 깝깝 싫어서. 그리고 결국에는 잘 됐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감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일단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지금 이 두 가지 부분이 사실은 부담은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담이 없어요.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경기부양책이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기업 실적이 정말로 아주 나쁘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나죠? 네. 정말로 안 좋네? 네. 사람들이 나보고 다 못생겼다 그래. 에이씨 뭐 정말 나 못생겼어? 알고 있어. 근데 딱 거울 보는 순간 진짜 열받죠. 진짜 못생겼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성. 네. 부양책 그래 나오면 좋아. 언제 나온다고 근데 열받는 거죠. 그게 현재 불확실성입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더한 게 있죠. 미중 갈등. 미중 갈등은 사실 홍콩 문제뿐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홍콩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에서죠. 정부에서
정부에서 중국의 공산당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족들까지도 미국 입국을 거부하겠다. 제한하겠다라고 일단은 으름장을 놓은 상태예요.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반대인데 라고 얘기를 일단 한 상태고요. 왜 그러냐면 고위직 간부들이 이제 그 홍콩 상황이나 이런 쪽에 그 관여를 했을 것이다. 또는 신장 위구르 이런 쪽에 관여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인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인권에 대해서. 근데 사실 뭐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 간섭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중국을 계속 때린단 말이에요. 야, 니네 이러면 되겠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체제가 다르잖아요. 중국은 공산당이죠. 네, 공산당. 사회주의예요.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대방 체제를 갖다가 갖고 갉아내는 거죠. 근데 이거 봐, 저거 안 좋잖아. 우리가 좋은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많이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잡히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견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지금 그 고위 간부에 대한 어떤 입국 제한 조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그놈이 나쁜 놈일 수도 있겠죠. 진짜로. 중국 놈들이 정말 나쁜 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식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꺼내는 입장은 중국이 발끈하게끔 만들려는 자꾸 속셈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계속 중국을 압박하면서, 야, 너희들 우리한테 안 돼? 라는 어떤 힘의 과시,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미중 갈등이 다시 진행이 되면 매우 안 좋습니다. 뭐 이게 하나마나한 이야기긴 한데요. 매우 안 좋습니다. 실제로 미중 간 무역협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에 하나 너 죽고 나 죽자, 유다이 미다이, 뭐 이렇게 유다이 미다이 이렇게 가야 되나? 목소리 엄청 좋아요. 꿀 발랐어. 꿀. 오늘 아침에 꿀. 네. 만에 하나, 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2018년도부터 시작된 이 무역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특히나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이 안 나는 게 좋다고요? 왜? 내 얼굴 어때서? 제 얼굴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예전에 미국에서 그 셀러리맨들, 그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이런 판매원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 판매원들의 그 특징이 하나씩 발견이 됐대요.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다 못생겼다는 거야, 판매원들이.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라고 봤더니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물건을 사러 온 고객들이 위축되면서 뭔가 마음에 부담을 느끼더래요. 그러면서 물건을 안 사더라는 거죠. 아, 저렇게 예쁜 사람이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참 예쁠 텐데 나는 좀 아니네? 네. 막 그랬다는 거야. 어서오세요, 곡진부사님. 근데 상대적으로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객관적인 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얼굴이 조금 덜 생긴 것도 좀 이상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얼굴이 조금, 네, 예쁘지 않다? 네.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생긴 사람이야. 좀, 좀, 하여튼, 좀 덜 이쁘게 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객들이 되게 좋아하더래요.
왜? 그 옷을 딱 입고 옆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아우 예뻐요 너무 멋져요 그러면은 왠지 우월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출 부분에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보다 못생긴 사람 쪽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더라.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한 줄에 이게 써 있더라고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네,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자! 가자! 부자로! 다 하실 수 있어. 빨리 거울 봐봐. 네. 내가 봐도 눈부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지만은, 네, 보통 그러신 분 별로 없어요. 네. 강연할 때 보니까 다들 그러시더라. 뭐, 다 부자 될 사람들만 모았던데, 뭐. 아무튼 그래요. 부자들 되세요. 네. 부자만 된다면야 뭐 그까지 얼굴이야 뭐 그죠? 이게 젊을 때나 뭐 얼굴 예쁘고 그런 거 좋아하지 나이 들면서 얼굴 예쁜 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네, 몸매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그냥 뭐라 할까 그 느낌 있잖아 느낌적인 느낌. 이 사람 하는 거는 뭔가 느낌이 좋아, 뭔가 잘 통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예쁘고 그런 거 다 그냥 네, 그죠? 뭐라 그랬더라? 경치는 한 달을 못 간다고 그랬던가? 네. 라이브 팟빵이 근데 지금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직원일 때는 가능했었는데요. 이게 저게 됐어요. 아시죠? 네, 제가 직원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다 그냥 저거 시황만 올려드리고 있는 거지 그쪽이 이제 제 채널이 아니에요. 네, 제가 근무하는 채널이 안에서 라이브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 없는 제약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라이브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쉽긴 하죠. 네. 아니면 제가 팟빵 쪽 채널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좀 복잡스럽고요. 네. 그러네요. 그냥 음성만 들으세요. 라이브 이렇게 보시기 어려우면 음성만 들으셔도 좋지 뭐. 팟빵이 조금 더 가벼워서 그런가요?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력, 여러분 매력을 키우십시오. 매력을 키우시고 여러분들 모두 이제 부자의 대열로 올라서면 됩니다. 얼굴을 포기하면 돼. 네, 얼굴 포기하자. 그까지 얼굴 뭐 중요해. 네. 얼굴 파먹고 살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 예쁜 여자들만 만나러 다녀야 된다 그러면은 얼굴 파먹고 살 것도 아니고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네. 필요 없다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예쁜 거 다 필요 없어. 네. 예쁜 것들은 뭐 한다고? 꼴값 한다고요. 꼴값. 네. 꼴값. 꼴이 뭔지 아시죠? 꼴. 얼굴. 네. 얼굴 이걸 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꼴값. 이쁘면 이쁜 값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자가 많은가 봐. 미안해요. 네. 그런 거 없다. 꿈에서 꿨다. 자, 어쨌든 미중 간에 이런 협정이 생기게 되면 다 죽는 거가 됩니다.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다 죽게 되면은 이거 지금 미국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지금 뭔가 굉장히 좀 네, 분위기 안 좋았어. 네. 알았어요. 네. 보면 알지만 별로야. 네. 안 생겼어 나도. 그래서 돈 많이 벌으려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치명적. 룸클럽을 왜 가요? 그런데 안 가봤어. 몰라. 미국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중국을 자극하는 중이다. 왜냐하면 대선 때문에. 자, 중국이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미국 입장에서도 가오가 떨어지죠. 트럼프 뭐 별거 아니잖아. 쟤 왜 이렇게 힘없어?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자극을 해줘야 돼요. 야,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거.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건 트럼프밖에 없어. 세상을 제압할 거는 트럼프밖에 없어.
트러블을 좀 일으키긴 했지만 주가도 많이 올랐고 경기도 괜찮아졌고 또 중국이라는 이런 못생긴 애들, 나쁜 애들을 제압하고 있고 우리 미국의 힘을 보여주자. 트럼프가 내세운 게 백인 우월주의였잖아요. 미국 우월주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인 우선주의. 그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저렇게 긁어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것은 미국에게 필요한 조치이기는 한데 그렇긴 한데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 사실 근데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고 해서 상황이 더 많이 좋아질 것인가?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실질적으로 트럼프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을 위한 그런 어떤 정책을 펼쳤을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자세한 건 다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보면 쌈딱 같은 트럼프 이야기만 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과의 어떤 관계도요. 지금 트럼프가 훨씬 더 좀 친밀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무역 분쟁은 확실히 이건 진짜 좀 끝나야 돼요. 빨리 좀 끝나야지. 진짜 무역 분쟁에다가 이거 어른아 겹쳐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힘듭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돼야 돼요. 무역 분쟁 이런 거 정말 하면 안 돼. 그죠? 자유 경쟁인데 왜 거기서 뭐 니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중국산 제품은 일단 싸고 질이 안 좋다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품질로 승부해가지고 우리 걸 더 만들게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죠. 자기네 나라만 너무 싸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방위비 협정 이런 것도 그냥 따지고 보면 트럼프 진짜 짜증나죠. 예, 짜증나. 트럼프 이씨 내려가. 네, 내려가. 아무튼 네. 그 다른 건 다 좋은데 그냥 자극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말을 좀 조금만 좀 네 그렇잖아요. 뭐 자기네 나라 보호하고 뭐 무역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자극을 해. 자꾸 다른 나라를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네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라는 그 부분이 네 가장 큰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불확실성. 괜찮기는 한데 불확실성이야. 괜찮긴 한데 확정되지 않았어. 뭐 이런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전화해 보면은요. 트럼프 다 또라이라고 막 그래요. 트럼프 다 또라이. 정신병 있다고. 션찐병 막 그래요. 비정상이라고. 근데 뭐 자기네 나라 애들이 많이 피해를 봤으니까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네. 트럼프 얘기만 하면 욕을 해요. 아주 그냥. 근데 지들도 뭐 왜 잘하는 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중국도 뭐 잘하는 거 뭐 있어요? 중국이 잘하는 뭐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나 중국이나 뭐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뭐 다 똑같지 뭐. 하여튼 썩을 놈들이요. 다 지들 이익만 위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 썩을 놈들 그냥 다 필요 없어. 우리나라가 최고죠. 그죠? 미국 위험하잖아. 총 들고 다니고 괜히 갔다가 총 맞으면 어떡해. 중국은 괜히 갔다가 장기 털릴 수도 있고 조심해야 돼요. 난 중국에서 살 때 항상 조심하면서 다녔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저는 미국은 절대 안 갑니다. 네, 미국 안 가요. 멀어. 전 비행기를 5시간 이상은 못 합니다. 힘들어서. 피곤해. 그거 어떻게 그렇게 오래들 타고 다니시니. 나 진짜 미국 갈 일이 있으면은 그냥 다 보내도 나는 안 갈 거야. 쉬었다 가면 된다더라. 근데 경유하면 된다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안 갈래요. 하와이도 안 갈 테야. 괌 정도가 나에겐 딱 적당한 거. 괌, 사이판, 4-5시간 범위 안에 있는 거. 홍콩, 뭐 요 정도. 홍콩은 내가 많이 다녀가지고 그 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이제 익숙해졌더라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미국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줬고요. 네. 옛날에는 비행기에서 다 담배 폈어요. 그죠? 그 꼬리 부분에서 옛날에는 다 했는데 고속버스에서도 담배 피고 그랬지. 버스에서 담배 피고 비행기에서 담배 피고 비행기에 그냥 흡연실이 다 있었는데 그게 언제 없어졌지? 네. 언제 보니까 없어졌대. 그랬었는데. 저는 진짜 뭐 오래 타는 거 완전 저겁니다. 네. 너무너무 싫어요. 어디서 뭐가 전화가 계속 온다 근데? 전화가 오는데? 내 전화가 아닌가? 네. 자, 전자담배도 그거 겉으로 나가는 거는 전혀 없어요? 전자담배는? 그 니코틴 아니에요? 연기 나잖아 근데 전자담배도 아닌가? 전자담배도 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간접 흡연 그런 거 없어요? 전자담배는? 냄새 나던데? 아닌가? 해롭지 않아요? 담배 연기가 아닌가 보네 그거는? 타르 이런 게 없어서 괜찮은가 보네 그죠? 타르나 뭐 이런 거 뭐 직접 태우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뭐 네. 그러면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중독만 안 되면 되는 거네 그럼. 근데 또 중독 잘 되잖아요. 중독 잘 돼.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주식하는 사람들은 중독 잘 돼. 중독자들이라 주말에도 계속 차트 찾아보잖아요. 네. 니코틴 중독만 돼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뭐 보니까 근데 뭐 발암 물질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그래요? 공부해야 되겠네 그런 것들도. 전자담배가 그렇구나. 그럼 흡연 말고 전자담배로 다 넘어가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네 가보죠. 자, 뉴딜 수혜주들 많이 올랐다. 사실 이건 근데 굳이 뭐 할 얘기 없어요. 뉴딜 수혜주 많이 올랐다. 어쩌라고? 냄새 나요? 있어요? 발암 물질은 좀 있어요? 그냥 아예 없진 않네. 연기도 나고 그래. 없을 리가 없지. 그 뭐 뭔가가 있는데 뭔가를 하겠지. 그죠? 옛날에 그 전자담배 지금 거 말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뭐 그거 말고 옛날에 완전 담배처럼 생긴 그 전자담배 있잖아요. 그거는 수증기만 나온다고 막 그랬었는데 모르겠다 근데 몰라. 네. 어쨌든 뭐 담배도 기호식품이고 네. 그냥 연초 태우는 것보다 전자담배가 훨씬 더 좀 낫다 그러면 전자담배 태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담배 많이 펴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은 네 뭔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에 괜찮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바로바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운동 많이 하시고요. 네, 끈질기님 어서 오세요. 자, 한국판 뉴딜 수혜주는요 몇 가지 없어요. 디지털, 그린, 그 다음에 뭐였지? 정보망 강화인가? 뭐 약간 뭐 보안 뭐 이런 쪽 솔루션 이런 쪽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 뉴딜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네 굉장히 어서 오세요. 많은 돈을 쏟아붓는 정책 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는 정책이다 이거야. 뉴딜은. 그래서 이번에 160조 원 190만 개 일자리 창출. 근데 이것도 약간 좀 불만이 있어요. 160조 원을 갖다 쏟아 넣기는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물론 주기는 하죠. 근데 실물 경제에 얼만큼 영향을 줄 것이냐예요. 네. 실물 경제. 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필요한 곳에다 딱 썼을 때, 적재적소에다 썼을 때는 굉장히 강한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업자가 많아 그러면은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뭔가 투자금이 모자라 그러면 돈을 뭐 저금리로 빌려줘가지고 투자를 하게끔 만들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부양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SOC 확충, 그 다음에 또 그 뭐라 해야 돼, 중소기업 지원 정책,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SOC 확충 같은 경우는 SOC 1%면은 1조 6천억 원입니까? 1조 6천억이요? 난 0.1%만 줘도 되겠는데? 그러면 1600억만 있어도 살만하지 않을까요? 조단위 바라지 마세요. 네. 조단위는 사실 하늘이 내야 될 것 같아. 네.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보니까 몇십억, 100억 정도 수준까지는 어떻게든 뭐 그냥 하다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1000억대도 사실은 하늘이 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조단위는 네,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사실 바라지 않습니다. 네. 1000억대만 찍어도 뭐 사실. 어쨌든 자, SOC 확충은 일자리 창출, 경제 규모 확장입니다. 왜냐면 도로를 깔아요. 그러면 사람들 많이 모집하겠죠. 자, 도로 깝시다. 사람들 모아. 그래가지고 일을 막 시켜. 그러면 이 사람들 돈을 벌죠. 일자리, 일단은 놀고 있지 않잖아요. 일자리가 생겼죠. 그래서 월급을 받겠지. 급여를 받겠죠. 그래가지고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야, 오늘 고생했으니까 가서 대포 한잔 하자. 그래갖고 그냥 삼겹살에다가 그냥 아우 맛있겠다. 삼겹살. 삼합도 맛있겠다. 삼합. 홍어 좋아하세요? 삼합. 딱 고기에다가 탁주에다가. 아유, 오늘 비도 오는데 그냥 그럴까? 이따가 저녁에 방송해야 되는데. 아이씨, 오늘 먹고 해? 나 술 먹고 방송하면은 방송 이상한데 막 꼬이는데. 아무튼 땡긴다. 어쨌든 자, 일자리 창출과 경제 규모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깔아. 도로를 까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일을 하죠. 일을 해서 수입도 생기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소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경제 규모 확장은 뭐냐면 도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 도로의 가격은 얼마? 네. 술을 못 먹으니까요. 술을 못 먹으니까. 막걸리 한 2잔 정도 마시면 이제 방송하기 힘들어지죠. 왜? 그래서 말이야 오늘 뭐예요?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노래도 막 할 수 있어. 노래 랄랄랄라. 어쨌든 도로나 다리, 이거는 어떻게 돼요? 도로 가격 얼마? 다리 교량 얼마? 그러면 그 만약에 성산대교다. 성산대교 얼마짜리? 2천억짜리. 그러면 그 2천억이 어디 재산이냐면 서울시 재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라 재산이에요. 나라 재산.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SOC 확충을 하게 되면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 일자리가 늘어났다. 소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SOC 확충이 가장 첫 번째예요. 인프라 구축이죠. 네. 두 번째는 기업 지원. 가계 지원은 거의 안 해요. 경기 부양할 때 가계 지원 거의 안 합니다. 이번이 정말 특이한 거였죠. 이번이 정말 특이하게 국민들 개개인에게 다 돈을 나눠준 거지, 이번만 특이한 거지, 가계 지원 거의 안 합니다. 네. 기업 지원합니다. 어쩌라고? 투자하라고. 무슨 투자냐면요. 기업들이 일단은 어렵잖아요. 돈이 안 돌아. 그러니까 사람을 안 뽑아. 사람을 잘라. 기업의 투자는 두 가지예요. 인적 투자와 물적 투자죠. 사람에 투자한다는 것은 직원을 더 많이 뽑는 거예요. 근데 일거리가 별로 없어. 적자가 맨날 나. 돈도 없어. 월급도 못 줄 것 같아. 그러면은 사람을 뽑겠어요? 안 뽑겠지. 정직원도 자르고 알바로 다 돌리겠죠.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가 또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자 월급 줄 게 없어? 그러면은 이걸로 월급을 좀 내. 저금리로 빌려줄게. 그래도 회사는 일단 위기는 넘겨야지. 좋은 날 올 거야. 그래서 이런 기업 특별 지원 이렇게 되면은 창투주들이 뜹니다. 창투사들이. 중소기업 뭐 특별 지원책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창투사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 대체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에게 많이 쏟아주는데요. 대기업 이번에 뭐 삼성전자가 뭐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얼마를 쏟아붓겠다. 현대차가 얼마를 쏟아붓겠다. 전부 다 정부의 입김이 있었겠죠. 기업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기업의 총수를 불렀겠죠. 네, 우리 이렇게 좀 합시다. 정부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 드릴게요. 삼성은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결정해가지고 이것이 기업이 살 방향이다 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현대차 이야기를 이거 썰입니다. 썰이니까 그냥 뭐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그 당시에 현대차 그룹이 한전부지를 샀잖아요. 무려 10조 원인가 줬지? 10조 원인가 주고 한전부지를 샀는데 이게 승인이 안 나는 거야. 거기다 4억을 지으려고 샀잖아요. 근데 승인이 안 나. 그래서 4억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 땅이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놀고 있는 거죠. 계속 오랫동안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주주들이 엘리엇 이런 데들 와가지고 뭐 했어요? 야, 그 땅 팔아가지고 주주들한테 돌려줘라. 뭐 하는 거냐? 그 쓸데없는 땅 왜 갖고 있는 거냐? 약간 핀치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현대차가. 그러다가 정부를 만났어.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게 뭐였냐면 일자리 같은 거였어. 일자리. 왜? 실업률. 이런 경제 발전이 좀 필요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를 일단 만났지. 야, 내가 거기 한전부지 승인 내줄 테니까 너 일자리 좀 만들면 안 되겠냐? 와이낫이지. 네, 현대차 입장에서 와이낫이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나온 게 수소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거기다가 얼마를 투자하겠다, 인력을 얼마큼 하겠다 이런 얘기였고 대신에 그 이야기 나오고 나서부터 바로 네, 한전부지에 대한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4억이 올라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나만 그래요? 나만 나쁜 놈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것 같다고. 아닌가요? 그래서 이 정부와 기업 간의 어떤 이런 그 연결고리가 있으면 분명히 그런 포지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는 이렇게 인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을 밀어주는 것과 그 다음에 시설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현대차는 지금 보면 이번 정권을 통해서 정책적 수혜를 좀 많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번 정권이 정권 자체가 바뀌지 않고 정당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이 정권으로 이 정부로 유지가 된다라면 대통령은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정부가 이 정당이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다라면 아마도 현대차는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 수혜를 입고 가는 종목들은요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네, 현대차에 대한 관점은 뭐 꼭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뉴딜 정책에서 5G도 당연히 들어갔죠. 5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사실 5G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난 테마 아니었겠습니까? 네. 끝났어죠. 사실은. 5G는 끝난 테마였죠. 네. 끝난 테마였어요. 왜? 그러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왜 끝났냐? 중계기 쪽, 통신 장비 쪽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게 테마 초기에는 얘네들이 굉장히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서 많이 올랐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중계기나 이제 이런 망 구축이 끝난 상태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텐츠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쪽 조금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잘 가요.
왜?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가 5G에 대한 부분들을 뚫었어요. 어디로? 글로벌로. 뚫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삼성전자가 만약에 모듈을 하나 만든다. 근데 거기에 대해 중계기가 들어가는 중계기 모듈이야.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다 납품을 하겠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선 끝난 거지. 그렇지만 전 세계로 이야기가 나가게 되면 달라지겠죠.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5G 같은 경우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큰 거,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뭐 이것도 뭐 옥석을 가리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보셔야 되긴 하는데, 5G는 또 한번 했던 가닥이 있어가지고요. 네, 테마가 또다시 형성되면은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그게 지금 5G에 대한 내용들이죠. 근데 확실한 것은요, 이게 순차적으로 지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국내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 또는 이제 삼성전자와 연관이 없을 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초반에는, 그저 테마 초기에는 영향을 좋게 받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테마 후기가 됐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뭐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수소가 이제 친환경, 이렇게 그린 뉴딜 이런 쪽으로 됐고, 정보망, 디지털 뭐 이런 쪽이라서 사실은 이제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밀고 있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 수혜를 받고서 끌어올려 가고 있는 부분이고, 넌 뭔데? 정책. 넌 뭔데? 정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장이 어려울 때, 치고 올라갈 때, 뭔가 좋아질 때 대부분 다 정책 수혜주가 끌고 올라간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지수는 좀 많이 빠지네요, 오늘. 네. 상승할 것처럼 했는데 조금 빠지는 형태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현대차는 안 빠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고요. 오늘 포트폴리오 상황은요, 오전에 이제 사실 보통 그래요. 월요일 오전 같은 경우는 이 상황 자체가요, 거래량도 좀 적고 월요병이라 좀 힘들거든요. 출근하고 나면 열받잖아. 출근하면 열받는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하다. 네. 열받는다. 월요병 같은 거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당장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에 집중 잘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전 동안은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시장 분위기가 조금 하락했다, 조금 변화한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인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추세가 망가진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들을 놓치지 않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할 이야기는 다 끝났고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시장은 일단 여러분들이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장 부담될 거 없고요. 네. 부담 가지실 것도 없고, 또 그 다음에 그런 부담을 통해서 또 뭐 답답해 한다거나 힘들어 한다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일단은 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에만 집중하자. 그것만 생각하시고요. 여기까지만 갑니다.